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전히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한 격차로 추격 중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습니다. 오늘 대선이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를 택한 응답자는 각각 47%, 48%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동해일 가스전 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여온 해외 석유 기업들이 이달 한국을 찾아 직접 사업성 확인에 나섭니다. 석유공사는 데이터를 개방해 유망성을 보여주는 로드쇼를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16에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의 최신 AI 반도체 기술을 적용합니다. 애플은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본사에서 차기 아이폰 모델인 아이폰 16 출시 행사를 갖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오늘 노트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시장 영향받으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국내 증시, 역시나 미국 증시에 영향받아서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생각했던 것만큼 아주 심한 낙폭은 아닌 것 같아서 네, 불행 중 다행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이게 반등을 하는 게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 나올 때는 확실하게 조정 나와야 우리가 이제 가는 것만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고용 관련해서 이제 주말에 우리가 좀 지켜보던 고용 관련해서 좀 해석이 계속 좀 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미증시의 하락 영향도 좀 받았고 고용이 안 좋게 나오면은 이제 금리 인하 폭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가 일단 막상 고용이 좀 안 좋으니 경기가 또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정해질 거면 확실하게 한 노선을 가든지.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FOMC를 앞두고 이제 2주에 공백이 있는 블랙아웃 또 기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이제 그 직전에 좀 발표한 지표이라 일단 사람들이 좀 많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지표인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높게 나왔어도 낮게 나왔어도 해석은 갈렸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시장에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은 저는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지수가 반등은 좀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이제 뭐 예측가에서 마이너스 4%까지 코스닥 조정 나오려고 했다가 일단 2% 정도까지 좀 줄이고 마감이 되었고 일단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차트 모습이 비슷합니다. 밑꼬리 달고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 뭐 니케이도 마찬가지고 상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밑꼬리 달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나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 제가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N자형의 쌍바닥 패턴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점 인지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시장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FOMC에서 어떤 부분이 좀 일어날지는 향후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좀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이벤트들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당장 10일에 이제 미국 대선 TV 토론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이제 아이폰 16 관련해서 좀 출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관련해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지 기존의 AI 관련해서 지금 너무 고평가 논란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고 거품 논란이 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폰이 이런 부분을 좀 불식시켜 줄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비만 치료제나 뭐 품절주, 미용기기 관련된 섹터가 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품절주가 좀 올라가는 현상도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관련해서 너무 단타성, 너무 급하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차분하게 트레이딩 그날그날의 시장에 여러분들 지금 집중하시면은 그날 수급에 그날 시장에 좀 집중하면은 괜찮은 그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그냥 포지션 잡아서 괜찮겠지 끌어가면 괜찮겠지 이런 식의 전략을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나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전략을 여러분들 좀 잘 세워서 장 초반, 장 후반에 좀 집중하자라는 그런 전략을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시장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오늘 시장 여러분들 양지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시가를 좀 회복을 하고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확 동반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외국인들 아직도 코스피는 좀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를 매도한다는 건 뭐죠? 최근에 시장을 반도체를 이끌었던 반도체를 매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확실하게 외국인 기관 수급이 확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방어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지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선 토론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전문가님. 네. 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이제 국내 출시가 어느 정도 임박해서 그런지 네. 오늘 비만 치료제 쪽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아침에는 조금 뜨뜨미지근했는데 지금 뭐 대부분 LS를 시작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시장에 이슈가 좀 너무나 없기도 했고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이제 비만 치료제가 좀 강세였기 때문에 최근에 좀 쉬어왔었죠. 한 달 보름 정도 좀 쉬다가 다시금 좀 추이를 돌리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 국내 출시가 좀 임박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관련주들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의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위고비는 이제 세마글루타이트를 좀 토대로 만들어서 식사 뒤에 이제 포만감을 높여서 비만의 효과를 좀 발휘한다. 이번에 뭐 진행이 이미 되고 있는 삭센다 같은 경우에도 당 관리를 좀 해주는 그런 좀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일단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가 10월에 이제 한국에 출시될 그런 소식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 달여 남아 있죠. 아직 뭐 한 달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좀 봐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치료가 이미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출시가 되지 않는데도 예약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의 조금 이제 유통업체들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비만 치료제가 지금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서 관련주들 지금 움직임이 대부분 좀 쉬었어요. 최근 한 달 보름 정도 좀 쉰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신다면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찍혀준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다시금 저번에도 상승이 좀 강했지만 제2의 상승기를 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좀 마련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뭐 네. 이런
주가적인 얘기 말고 수입 뭐 이런 이슈 말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현재 남성의 절반 그리고 여성의 3분의 1이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실질적인 이슈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데 작용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고 뭐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적인 좀 영향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보셨던 분과 지금 보시는 분들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이게 환경적으로 코로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게 살이 찐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환경에 좀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살이 찌는 그런 그 의사들 나오는 그 유튜브 같은 것들을 좀 보면은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아니면 뭐 국가의 그런 구조에 따라서 살이 좀 잘 찔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이 지금 마련이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 운동도 운동인데 운동 플러스로 이런 것까지 진행을 하면 이게 또 셀럽들이 또 많이 맞고 실질적으로 나 살 빠졌어. 라고 이렇게 하니까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금액도 지금 초기에는 굉장히 좀 비쌌는데 지금은 뭐 얼마 안 한대요. 그 삭센터 같은 경우에 1회에 이제 10만 원 정도 좀 진행을 하고 이게 10일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게 되게 비쌀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많이 했다가 지금 좀 시중에 유통이 좀 되고 하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도 많이 다운됐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비만도 비만인데 단순하게 이 비만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뭐랄까요? 그 노화 이런 것들의 좀 관리 차원에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당연히 좀 시장에서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비만 살찌는 거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네. 앵커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관련해서 살찌는 거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기 때문에 평생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품절주입니다. 전문가님, 네. 품절주. 이게 뭔가 싶은 분들 네. 꽤 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 품절, 말 그대로 공급에 비해서 어쨌든 수요가 더 많으면 품절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품절주, 어떤 걸까요? 네, 품절주 뭐 쉽게 신라섬유, 양지사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주식을 오래 안 하신 분들은 품절주가 뭐지?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살짝 좀 드리면 유통 물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주주가 이제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작은 거래량으로도 거래가 확 증가를 하고 확 다운이 되고 이런 모습에 좀 주가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주주 지분이 좀 높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유통 주식 수가 적기에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고 앞서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 거래가 적고 평소에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거래가 작게 조금만 건드려도 주가가 급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여러분들 좀 올라오다 보니까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이게 눈에 하루 이틀 보이시는 게 아니고 지금 한 일주일 넘게 계속적으로 보여요. 최근에 뭐 신라섬유의 양지사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도 이제 품절주의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고 뭐 천일고속이나 뭐 고속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 천일고속, 동해안고속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급상승이 굉장히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을 좀 이용한 그런 매매가 편하신 분들은 이걸 대응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대응하시는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회피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품절주가 이제 올라오는 거는 궁극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 말씀을 드린 건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이거 뭐 잡아서 가치 투자 관점으로 쭉 끌어가야지 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만 좀 대응하시는 전략을 취하시자. 여기까지도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품절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말씀 네. 주신 것처럼 이 품절주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꽤 되실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 위해서 이 품절주를 저희가 알아내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요.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작아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시면 좋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천일고속, 동양고속 이런 종목들, 여기 뭐 천일고속도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움직였었는데 시가총액 보시면 500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좀 작은 그런 상태이고, 양지사 같은 경우 그냥 이거는 몇 개 종목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그냥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작고 대주주 지분율이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최대 주주가 67%를 가지고 있잖아요.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많고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그런 종목들 5개 제가 찝어서 말씀을 드리면, 양지사, 신라섬유,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 그다음에 천일고속, 동양고속 이 정도 5개. 최근 시장에서 돌아가는 건 이게 5개고요. 추가적으로 뭐 나와준다면 제가 또 코멘트 드릴 테니까, 품질주 관련해서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 주가가 분봉상 그리고 거의 사라지듯이 그냥 수직으로 지금 상승을 해요. 이것도 지금 양지사 차트를 오늘 보시면은 상승이 그냥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위로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매를 잘 안 하다 보니 주가 자체가 그냥, 세력들이 그냥 자전거래, 통전거래를 일으키면 주가 자체가 그냥 떠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잡으시면 손실이 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은 바닥권에서 조용할 때, 만약에 시장이 좀 불안정한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천천히 바닥권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은 좋은데, 만약에 수급이 이미 일어났고 주가가 좀 올라온 반응을 한 그런 상황이라면 이걸 잡으시는 전략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또 이렇게 종목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상승 섹터는 미용기기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뭐 인수 관련해서 얘기가 미용기기 섹터에서 나왔잖아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하이로닉이 피인수된다는 그런 소식에 투자 심리가 좀 강세가 나왔는데, 이제 뭐 상승폭을 대부분 좀 반납을 했어요. 지금 마이너스 15% 찍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6% 그래도 수익권에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하이로닉이 이제 피인수 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 요즘에 이제 개별 이슈로 좀 돌아가잖아요. 일단 하이로닉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고강도 집속, 초음파, 고주파 관련해서 피부 미용기기를 좀 개발하는 그런 업체인데, 일단 동화약품이 하이로닉 인수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좀 본격화한다는 그런 계획을 좀 내세운 그런 상태이고, 일단 관련해서 이런 인수 소식이 좀 나왔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다른 기업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에도 여러분들 미용기기 어느 정도 이제 K 미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K 뷰티, 뭐 K-뷰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관련해서 미용기기가 처음에는 움직임이 좀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화장품이 잡고선 쭉 갔잖아요. 근데 미용기기는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좀 못 움직였거든요. 오히려 가치 투자나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미용기기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존에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AI가 막 부각이 될 때 전력 설비는 부각이 되는데 원전은 부각이 못 했듯이 화장품은 부각되는데 미용기기는 좀 부각이 못 된 상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물론 미용기기가 아예 부각이 안 됐던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가다가 생각보다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잘 잡히는데 화장품의 등살에 너무 밀려있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 바닥권에서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미용기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궁금한 게 이제 오늘 네. 화장품주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화장품주나 K뷰티가 꼭 미용기기 섹터랑 함께 가지는 않는 거죠? 네, 처음에는 조금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화장품이 이제 매출이, 사실 이제 미용기기도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근데 화장품이 실적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적들이 좀 나오다 보니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나올 때 제목이 듣도 보도 못한 역대급, 그러니까 보도 못한 그런 실적이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 실적이 근데 실질적으로 잘 나왔고 하다 보니 너무나 이제
컸던 거죠. 기대감이 좀 크고 눈높이가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 높아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또 강하게 했던 그런 부분이고, 이게 시작 단계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이제 북미, 미국, 유럽향 매출이 이제서야 갓 찍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매출이 나왔다는 건 향후에 엄청난 기대감까지 좀 줄 수 있던 거라, 사실 매출이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물론 미용기기도 실적이 안 나왔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나오다 보니 주가 흐름 자체가 화장품으로 좀 많이 쏠려 있고, 화장품 자체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쌌잖아요. 대부분의 종목들 몇천 원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가도 흔들기 굉장히 좀 쉬웠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 주가가 화장품 쪽으로 많이 좀 쏠려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덩치가 좀 커진 만큼 미용기기가 상대적으로 메리트 있는 그런 가격선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용기기 쪽도 잘 지켜보시고 좀 멀리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이렇게 상승 섹터들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번엔 저희가 하락 섹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하락 섹터는 STO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STO가 좀 가장 큰 폭으로 하락 중인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가장 조명을 받았다면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왜 하락 중일까요? 네, 단기적으로 뭐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제가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렇게 부각될 섹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 자체, 이게 이슈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많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상승 후에 좀 하락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아직 모멘텀 자체는 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별적인 이슈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도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금 올라오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이 사실 움직일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 접근해 보시고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를 만들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모멘텀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요즘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날그날에 여러분들 시장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3%, 4% 챙기고 딱 이런 거에 여러분들 만족하셔야지, 그날 아니면 뭐 그 주, 그 달에 내가 이 섹터로 뽕을 뽑겠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은 지금은 여러분들 좋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흐름 자체를 박스권,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 대표적인 그런 종목인데,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눌렸다가 또 어느 순간 또 갑니다.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관련된 법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STO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좀 전에 단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뭐 상황상 어쨌든 장기전으로 이미 끌고 가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고 어느 정도 생각해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법제와 관련해서 좀 장기전으로 봐도 괜찮은 그런 섹터일까요? 법 제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지금은 자르셔야죠. 지금 물리신 거죠. 지금은 철저하게 단기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붙을 때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걸 뭘 내가 성장성을 보고 갔다? 이건 다 포장하시는 겁니다. 냉정하게. 제가 너무 뼈를 때리는 걸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냉정하게 바라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 수급에 따라서 철저하게 단기적인 개별 이슈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수급이 끊겼다라고 한다면 빠져나오시고 다음에 다시 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쭉 끌어가는 전략은 굉장히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보안주도 마찬가지고 STO도 마찬가지고 좋은 섹터이고 성장성은 분명히 무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증시를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지금 당장은. 어쨌든 향후에는 좀 갈 수 있어도, 어쨌든 그 부분에 조금 환경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보시는 그런 전략, 또 이러다 보면 또 기회비용을 놓쳐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이런 식으로 수익권 갔다가 손실폭으로 돌아서고 손실이 커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상승 나왔다가 이제 절반 정도 빠졌을 때가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는 딱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점을 여러분들 놓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또 떨어지는 거 보고 계셔야 되니까 지금은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기입니다. 매수가 15만 6천 원의 비중 10%인데요. 전문가님, 삼성전기 지금 13만 원대에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비중은 뭐 1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삼성전기는 뭐 개별적인 이슈도 이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경기를 좀 대변하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추가 매수를 지금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최소 못해도 이제 35만 원에서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정도가 좀 회복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좀 추가 매수를 한 5% 정도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형주는 항상 이제 매매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관련해서 지금 매수 자리가 조금 애매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주봉상에 박스권에 좀 갇혀 있어요. 여기 중간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은데, 지금은 저점까지 딱 내려온 그런 상황이나 아직은 지금 경기 침체냐 회복이냐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FOMC나 이런 부분들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확실한 지수가 상승할 모멘텀 자체가 좀 부재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좀 지켜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확실하게 좀 추이를 돌리는 그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좀 낮추시고 향후에 이제 17만 원 정도 1차적으로 목표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상승을 좀 완벽하게 하고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이슈를 벗어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면 향후에는 뭐 20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투자 포인트 딱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대형주는 여러분들 경기가 좀 불안정한 상황, 이게 종목만 보고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형주는 딱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지수가 상승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기일 때는 대형주를 매매하셔도 되는데, 그때 아니면 굳이 매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대형주를 저희 회원분들이나 말씀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하는 그 과정에서만 진입하시면 수익을 좀 단기적으로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이게 진입하시면은 굉장히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개인 투자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어쨌든 사이클 측면에서 상승기에서 좀 진입해 보시는 그런 전략도 취하시면 어떨까,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이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기 도와주셨는데요. 1차적으로는 17만 원 선까지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SOS랩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2,700원의 비중 30%입니다. 전문가님, 네. 신규 상장주가 올라왔는데요. 비중이 30%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욕심을 조금 부리셨는데,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면 이건 좀 덜어내셨어야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호가창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매수하신 구간대에 다 손절을 할 수 있다? 매수하신 자리에서 다 빠져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99.9%가 그렇게 하실 건데, 만약에 그랬다면 손실 보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도 그 매물대에 있는 자리가 직전에 이게 박스권 자리를 어느 정도 몇 번 만들고서는 이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전략적으로 만약에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로 반등 나오면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차떼고 포떼고 수급을 보고 들어가셨는데, 수급이 끊기면 이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어떤 종목이고 항상 여러분들 신규주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저는 어떤 종목이든 어떤 섹터든 저는 관심이 없어요. 얘는 철저하게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주는.
그리고 하락이 나왔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6개월 정도는 재매집이 들어간다. 두 가지 패턴 말씀드렸죠. 상승으로 그냥 올려버리는 그런 패턴, 그리고 2차적으로는 밀었다가 6개월 재매집 들어가는 상태. 지금 6개월 재매집 들어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1개월 반 정도 매집이 좀 들어간 상태이고 아직도 4개월 반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4개월 반 동안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고 하단으로 밑으로 더 빼버릴 수 있습니다. 왜? 매집을 한다면 이왕 사는 거 바닥에서 싸게 사는 게 좋지. 굳이 위에서 주가 맞춰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하단 라인 5,000원 라인 좀 지지 라인 체크하시고요. 이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박스권이에요. 하단에 5,000원 좀 이탈되면은 비중 절반 이상은 다 덜어내시던지 싹 다 던지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지금 아직은 좀 수급이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10,000원까지는 한번 좀 도전해 보시고 저 자리에 오면은 비중을 절반 이상은 싹 다 덜어내고 지금은 다른 종목을 대응하세요. 다른 종목을. 확실하게 이 종목이 튀어 오를 만한 그런 모멘텀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으로 대응해서 수익을 좀 복구하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비중이 제가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뭐 10% 정도 비중이 만약에 남아서 나는 좀 너무 아깝다라고 하신다면 10% 15% 정도는 끌어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조금 비중 관리를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포트를 교체하시는 전략도 어떨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OS를 도와주셨는데요. 위아래로 각각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서 비중 정리하실 것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녹십자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4만 원에 비중 30%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제 좀 수익 중인 종목이 올라왔는데요. 14만 6천 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건 조금 아까운데요. 그 수익을 어느 정도 줄이셨는지 모르겠는데 14만원이면 이게 8월 초 정도에 한번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7월 말이나. 어쨌든 관련해서 이제 상승이 좀 나와주면은 비중을 좀 관리하시는 그런 전략 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상단에 여기 다시 뭐 녹시자 자체가 안 좋은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 보니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주봉상 보시면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갓 나온 따끈따끈한 그런 자리입니다. 일단 상승이 나오고 절반 정도 좀 밀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눌렸다가 이제 다시 가면 20만 원까지 좀 바라보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긴 투자를 하시는 분 같은데 긴 투자를 좀 하신다면은 뭐 6개월, 1년 정도 바라보시고 20만 원까지는 최소 못해도 좀 지켜보시자. 여기서 지금 뭐 최근에 상승 나오고 좀 밀렸다가 횡보한 다음에 다시금 좀 커브를 틀어줄 거고요. 1차적으로 좀 왔을 때는 17만 원 정도 저 자리에 오면은 일부 비중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전략. 이거 외국인 기관 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요. 기관이랑 좀 교차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수급도 살아있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 지금 주봉상 완전 바닥을 찍었다가 지금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25만 원, 30만 원까지도 원래 제약바이오 자체가 뭔가 이슈가 붙으면 금방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천천히 보시면은 다시 매수하신 가격대 직전에 좀 보셨던 그 가격대 있죠. 18만 원 정도, 그 17만 7,500원 이상 갈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이건 시간 투자만 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 도와주셨는데요. 1차적으로는 17만 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20만 원 그 이상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루닛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63,900원에 비중 15%입니다. 전문가님, 네. 루닛 같은 경우는 이 역배열의 모습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거 기술적으로 일단 반등 나오면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은 트렌드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 좋은데요. 이게 앞서서 보면은 상승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주가를 좀 집어 던진 다음에 다시 밀었다가 이제 상승을 좀 크게 한 상태잖아요. 이게 9,000원부터 13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이 쉬어갈 수 있다. 지금 역배열 자리에서 굳이 들어가서 예전에 과거의 영광을 여러분들 떠올리시고 진입을 하시면 주가가 수익이 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여러분들 항상 자극적이고 새로운 걸 원한다.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바닥은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수면 위로 이제 3만 원 정도 하단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단 이제 5만 원까지는 좀 열려 있으니까 천천히 지켜보시되 이 박스권 만들었던 자리가 딱 5만 원 구간이에요. 저 자리 오면은 제가 이 종목을 좀 매매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시청자분님처럼 좀 손실 중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쌍바닥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상황에서 1차적으로 5만 원에서 비중 축소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6만 원 정도까지 좀 바라보고 완벽하게 그냥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하게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투자하고 그리고 이 종목이 안 좋아서 지금 빠지는 게 아니고요. 업종 자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의료 AI 관련해서 지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시장에서. 관련해서 완벽하게 좀 돌아서려면 추가적인 R&D 투자라든지 추가적인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주어야 추세적인 그런 반등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박스권 대응을 유동적으로 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룬이 도와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2611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다음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OCI입니다. 매수가 11만 5천 원에 비중 10%인데요. 전문가님 지금 OCI 7만 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비중은 많지 않으셔서 좀 다행인데 OCI가 좀 부각이 되려면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종목을 바라보시는 것보다 전반적인 시장을 좀 다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OCI 사신 거는 뭐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해리스의 우세를 좀 점치시고 계시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 반반 싸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트럼프가 좀 우세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거 박스권 대응을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완벽하게 뭔가 추가적인 물론 뭐 트럼프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닌데요. 상대적으로 화석연료라든지 그런 원초적인 그런 뭐 자원들을 좀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유나 이런 것들, 석유나 이런 것들 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박스권 여기 하단에 7만 원 7만 5천 원 좀 지지라인 체크하시고 상당히 이제 9만 원 올라주면 일단 저 자리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 아니라면 지금 만약에 비중이 적어서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7, 8만 원 이 사이에서는 조금 추가 매수를 한 5% 정도 하셔가지고 9만 원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도 좋습니다. 그 역배열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가가 돌아가는 그런 흐름 자체가 좀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종목들 제가 대부분 좀 지켜보면은 대부분 좀 박스권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조금은 용기를 내시고 어느 정도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수익이 좀 복구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고 트레이딩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그런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코멘트 더 드리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좀 있어요. 많이 올라왔다 많이 쉬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데 이걸 끄집어줄 무언가가 필요하고요. 이 끄집어줄 무언가는 예전에 이제 바이든이든 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든 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주면서 재생에너지가 강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뭔가 이제 정부에서 이끌어줄 그런 모멘텀, 글로벌적으로 이끌어줄 모멘텀들이 나와주는가 그 점을 좀 지켜보시고 투자의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OCI 도와주셨는데요. 7, 8만 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9만 원에서 비중 축소하실 것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PSK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34,400원에 비중 30%입니다. 전문가님, 네. PSK 어쨌든 간에 지금 고점 39,100원의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세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PSK 자체 이제 종목은 굉장히 좀 좋아요. 저도 이제 PSK 홀딩스 매매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 비중이 지금 많으시잖아요. 이거는 뭐 종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업황이 쉬어가고 있고 지금 형들이시잖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쉬고 있고 그 위에 형, 첫째 형은 이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 형들이 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우들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만족할 수 있는 건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하락이 나올 때 거래가 뭐 동반되는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호할지언정 일단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으로 이제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 지금 하락 상승을 사실상 다 토해냈어요. 1년 동안 상승 나온 거 지금 여기 다 토해낸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조금 용기를 어느 정도 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 2만 원, 하단에 2만 원 지지 라인 좀 체크하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서 일부라도 좀 대응하시자. 지금 30% 비중 이렇게 담고 계시면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외국인 기관이 아예 이 종목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업황이 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V자 반등이 나와서 한꺼번에 날아갈 것 같으시면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 반도체는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 25,000원, 그 다음에 3만 원 바라보시고, 일단은 조금 아프셔도 손절 대응하시고 확실하게 돌아설 때 다시 진입하자,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PSK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오의 탱베거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제 코스닥은 상승세로 돌아섰거든요. 네. 정말 한치 앞도 모르겠는 뭐 그런 네. 시장 상황인데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걸까요? 오늘 공략주 너무 아쉽습니다. 왜죠? 아까 원고 준비할 때 네, 안 갈 줄 알았는데 올라갔고 상한가를 그만큼- 갔어요. 그만큼 잘 짚어주신다는 네. 거잖아요.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놓치신 분들, 제가 아침에 방송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사신 분들은 사셨을 거고,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아직 시세 분출이 좀 안 되어 있어요.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 기술, 그 의료 관련해서 건기식 관련해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일단 퇴행성 뇌질환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치료의 이런 개발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었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1상이 좀 마무리된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글로벌 제약 시장 진출 가능성도 있는 상태이고 기술 이전 소식도 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확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딱 5일선 타고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고가놀이 패턴, 양봉 나오고서는 이틀 동안 고가놀이 나오고 지금 양봉으로 살짝 꿈쩍한 상황인데, 일단 3,400원 여러분들 이하에서 지금 3,350원 지나고 있는데요. 3,400원 이하에서 천천히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 직전 고점 3,500원 여기 돌파 자리 좀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목표가 1차는 여러분도 보지 마시고요. 3,700원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3,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트렌드에 맞춰서 강하게 가고 있는 게 또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양시장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은 상승세로 돌아섰거든요. 코스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글쎄요, 빨간불을 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문가님 저희가 오후에 뭘 좀 하면 좋을까요? 비만 치료제 같은 거 이제 저점에서 눌렸다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순환매에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뭐 반도체나 이런 거 지금 사지 마세요.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사셔도 지금 수익 안 나요. 손실 지금 여러분들 수익 내서 이게 뭐 추가 매수 물타기 하셔가지고 마이너스 20%인 거 마이너스 18% 줄여놨더니 또 다음날 가면 마이너스 21% 벌어져 있고 또 이거 여러분들 계속 뚜개 이게 구멍이 나 있는데 계속 붙는 것과 똑같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 제가 저점 나오면은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제가 15만 원 이탈되면은 저 자리가 진정한 바닥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시장 수급 자체가 여러분들 제가 이거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 기관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거래가 막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빨간불 켰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면 가장 먼저 달려들 것들이 누군가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외국인 기관이 지금 관망을 하고 있다? 외국인들 여러분들 코스피 보면 지금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 이 말인즉슨 뭘까요? 아직은 여러분들 바닥이 덜 왔다는 점이에요. 확실한 바닥은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래량이 동반된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방어적으로 우리도 그냥 지켜보셔야 돼요. 자금이 무한정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셔도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자금이 여러분들 한정적이잖아요. 들이붓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확실하게 여러분들 저점 잡아서 끌어올라 지금 사서 조금 줄이나 확실하게 저점에서 한 번에 사서 끌어올라오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기다릴 때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되고 수급에 여러분들 공백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연휴 이제 주말부터 이렇게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또 이번 주에 거래량도 굉장히 좀 없을 수 있어요. 그 점을 인지하시고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면서 하루하루 그날그날에 시장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다. 시장이 여러분들 좋지 않아도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움직일 종목들은 다 움직여요. 대봉이랬어요, 아까 그 종목이. 관련해서 오전에 재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뭐 화장품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고 오늘 재건 관련주도 흐름 양호한 상태이고 만약에 오늘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시장을 좀 준비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은 미국 대선 토론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아이폰 16 관련해서 출시 예정인 그런 부분 이런 것들 조금 종목들 체크 정리하시고 저점에서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비만 치료제, 품절주, 그리고 미용기기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시너지 이노베이션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수급 공백이 이어지는 불안정한 시장이니 방어적 대응을 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